작가님의 책은 청동의 세계 이름 이승만입니다. 지난 5년간 매월 월간 중앙에 글을 월간 중앙에 매월 글을 책 5권으로 내셨는데 이번에 청동의 세계 이름 이승만 해서 한 권으로 내셨습니다. 복고일 작가님은 항암 투병 중이신데 글을 쓰시기 위해서 치료를 안 받으시고 그래만 약 먹으면 좀 힘듭니다. 그래만 지금 집중을 하시는데 글을 쓰시라고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신 거입니다. 저번에 뵐 때보다 오늘 되게 좋으십니다. 여러분 복고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역사와 문학은 사실 뿌리가 어디까지 역사 어디까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제가 글을 쓰기로 했는데 기부했습니다. 무사에서는 처음에 좋은 조건으로 쓰겠다고 해. 판에 잡혔어요. 찾아보니까 신문에 연재하는 것이 신문사의 판매부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는 이제 한 해 동안 준비를 하다가 연재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소설은 그냥 못 씁니다. 연재를 해야 다그치는 힘이 있어가지고 쓸 수 있지 의지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원고조도 같은 생활인데 이 작가는 가난해야 글을 쓰고 원고지 한 장이 되게 냉면 한 그릇값. 그게 최정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앞서 문필가가 계신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한 몇십 명만 글을 써보니까 꼭 냉면 한 요새는 음식값이 올라서 원고료가 좀 한국값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맙다고 쓰려면 약간 가난해 부유한 작가는 그래서 연재가 중단이 됐습니다. 시작과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려니까 원함에 대해서 연락이 없었어요. 연재할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서 쓰려다가 그만 쓴다. 그럼 나중에 저승가가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려고 동작동 문화묘를 찾아. 봄인데 벚꽃이 져가지고서 그 묘소로 올라가는 꽃이 그렇게 많은 꽃을 꽃이 들었던 걸 보니 올라가는 동안에 마음이 정에 쓰러졌어요. 제가 묘소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의 삶을 소설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몸이 부실해서 그 모양입니다. 각하의 소설을 쓰려면 아무리 준비해도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제 능력으로는 한 해밖에 버틸 수 없고 나머지 2해는 각하들이 그 환청이 들렸어요. 그다음에 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잘 쓰는 수법을 아내가 나한테 쓰네 그죠? 문학은 평생 남을 협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그걸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2가지. 하나는 나를 따라가지고 아니 안 그러면 평생 나한테 시달릴 것이다. 저는 이직이 그래서 반골로 유명했습니다. 그쪽에 지금 반골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늘 섞어버려가지고 이거는 시인이 표현한 건데 자네는 머리에 반골이 있지. 그 시인으로서 이 양반이 나를 지성 많이 만들어 평생 이전 제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제가 다른 건 모르고 문학을 개인으로서 잘 이해한다고 하는 생각이 뭐하는 생각이지만 들었습니다. 이거는 또 폭력적인 만민공동회 때 주먹으로 발길을 차고 하는 거 모르게 마음이 무서워져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돌아가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면 앞에 보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고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중앙일보에 문서를 썼습니다. 주필한테
부탁해갖고 홍석현 시장님 한번 만나게 해주시니까 가서 원생이 시장님이 싶다고 합니다. 이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로? 그 조남 전위를 권위소설 쓰는데 지면을 못 구했습니다. 홍석현 회장, 홍진기 장관님, 유민 선생의 강남시 본인 자신이 그래서요. 군함에게 꽃다발을 바치는 활동 역할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군함은 그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장관들, 자제들을 키워 신철식 씨, 신은학 장관 얘기를 그래서 억지로 지면을 얻었습니다. 중앙일보 본인은 지면이 적게는 안 되고 썬데이, 중앙 썬데이에 얻었는데 막판에 편집국장이 안 되겠다고 그걸 적었습니다. 제가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 편집국장은 수습기자 할 때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이 주필이 이하병 주필입니다. 그 양반이 애써가지고 불간중앙에 지면 얻으면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중앙일보에 올해 명예 참여했던 시우석 선생님이 저한테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복 선생 딸이 잘 군함 소설을 써가지고 월간지처럼 호흡이 길어야지 일간지처럼 10매 정도 써갖고는 독자들이 못 따라가고 오히려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 축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만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써서 12호로 12호로 하는데 제 글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꼭 10년 동안 120회를 근데 그게 떠갖고서 해방 전까지 이 삶을 5권을 냈습니다. 그게 그러고서 이게 5권짜리라 사실 본거지 10,000매 정도 됩니다. 독자들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안했죠. 그런데 마침 조선일보에서 연재를 해달라, 문함 전체를 개관하는 10곡씩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꼭지가 늘어나가지고 17곡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 손을 주신 홍종의 세계이지만 원래 신문 연재할 때는 이승만 오지스 그래서 군함이 삶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군함을 저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생각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조선조는 중세시대였습니다. 이분이 개항하기 한 해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대에는 과거를 보기 위해 가지고서 그냥 7번인가 보셨죠. 이 중세에 태어나가고 중세 조선의 문화를 풍속을 뵌 분이 대한민국을 건설을 현대에 적응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풀을 먹다 갑자기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간 과정이 보이질 않아요. 말이 중세지 우리나라가 고도한 사회였습니다. 신분이기 때문에 여성은 전인구의 반인 여성은 차별을 하고 산업공상으로 국민들을 나누고 그 밑 30 내지 40%가 되는 그 사람들은 노비였습니다. 노비는 노예죠. 유난히 노비에 대한 형벌도 특히 관기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소노예를 양성해갖고 대대로 강요 이런 사회 그런 사회에 태어난 분이 자유민주주의 특히 시장경제에 대해 가지고 해박하고 신념이 깊은 의도로 변신하는 과정은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분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시대 사회 시공을 초월하려면 미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음악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해요. 실제로 이분은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중세에서 현대에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혼자 뛰어넘는 게 아니라 2천만 조선 사람들을 끌고서 뛰어넘으려고 미쳐도 단단히 미치지 않으면 이승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치는 과정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기록만을 예를 들어서 과연 작가로서 그 작품의 대상이 된 사람을 살피하기도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다가가려고 하는 텀이 있다. 그러니까 결코 닿을 수 없는 섬, 평생 다가가려고 하지만 닿을 수 없는 섬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미국의 어떤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승만을 연구한 그런 종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이승만이라는 사람, 알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2천만 민족을 이끌어서 자기가 태어난 시공을 뛰어넘으려고 애썼던 미친 사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해서 제가 문학을 연구하면서 돌아다 보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좀 아주 조금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느껴요. 제가 문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어? 무슨 예산이 있어? 무슨 심정으로 없을까? 알려고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문함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정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나는 새에 어떻게 정확한 해법을 찾아내는가? 당신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예컨대 우리가 기다리면은 언젠가 일본이 군국주의로 평양역을 펴서 언젠가 태평양을 놓고서 미국과 부딪힐 거다. 그때 우리에게 독립을 되찾을 기회가 온다. 이런 비전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독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외국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고 달라서 당시 전성국으로 융성하던 일본이 언젠가는 미국과 부딪힌다. 이 가능성을 당시 누구도 생각지 못했어요. 오직 문화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 나름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를 닮아가는 그 문화를 따라서 제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딥러닝 프로그램들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딥러닝은 많은 자료에서 공통된 것을 뽑아가지고 그 본질, 에센스가 무엇인가를 얻는 기법입니다. 딥러닝이라고 이것이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딥이라는 것은 인풋, 아웃풋 사이에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그게 층이 두 개면 딥이라고 처음에 붙였습니다. 딥러닝은 심오한 방법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놨어요. 공통된 무엇이냐, 에센스가 무엇이냐, 이센셜이 무엇이냐를 추출하는 기법도 문함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함의 에센스가 뭔가를 조금 더 알게 돼가지고 조금 나아집니다. 사람이 뭘 배운다는 건 뇌의 구조가 바뀌어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함을 공부한 사람은 또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함을 열심히 책을 읽은 분들은 행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운,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행운이 여러분들만 지니실 게 아니라 본래 키스탄이었던 이분을 연구하면 사람이 나아진다. 그러니까 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훈련, 그것이 정말로 큰 행운이라는 제 경험을 비춰가지고 그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고일 작가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한 땀 까듯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희도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복고일 작가님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강장 복고일 선배님만큼 재밌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필 하면서 이 책을 주제를 제가 대학 교수 정년하기 전, 지금으로서 한 20년 전에 정년을 하고 나서 5 주제를 가지고 국민 독보를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에 5가지 주제를 놓고 닥치는 대로 책을 책을 읽었다는 것이 저는 좀 부끄럽는데요. 어릴 때 공부는 잘했는데
제가 한 30년 전부터 책을 해가지고 한 1,몇백 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은 이 책이 그 주제 중에 첫 번째로 정리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이 4권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주제가 또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막 5권 정도 남았는데 우리 복고일 선배님 같이 저는 열성적인 이 기독교인은 아니나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느님이 나머지 5권을 쓸 시간적 여유를 또 한 2년에 한 권 정도 시간을 주면은 다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경제학자가 우리 조상환 교수하고도 대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상환 교수가 아니 이거는 이런 주제는 자신이 전공한 정치학자나 역사학자가 쓰는 거지 경제학자가 왜 쓰냐. 그런데 이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공직을 4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문하고 강의고 사회봉사 활동의 중심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 기치가 부국안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부국안민의 요체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저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이 위대한 지도자가 그리고 다원주의 시장경제가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이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또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이념에 대한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 주제 이제 부안민의 요체가 뭐냐 그렇게 이제 제도, 이념, 지도자. 제도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고문헌에 한 500여 편의 자료가 들어있는데 일부는 아주 자세하게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은 제가 읽은 그 책과 자료에 대한 독후감. 저도 이렇게 책이 뚜껑질이라고 상상도 안 했고 쓰다 보니 올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워드를 조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다 워드를 해서 A4로 520장이 그게 이렇게 834쪽의 책이 됐습니다. 저는 이 21분의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거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여기 지도자와 참모를 동시에 해서 21분에 제나라 황공을 도와서 이제 춘추시대 첫 패권을 거머쥔 애도록 한 관중, 완포직의 관중이 출발이니까 2700년 전의 사람이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역사상을 보는 거는 김대익 수석이 어쨌든 그리고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관직을 가진 대통령 수상 황제 관직을 가진 지도자가 15명 그리고 일본의 제군의 하급 사무라이를 넣었습니다. 요시다 쇼잉, 사카모토 료마, 부피자 비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명치유신의 정신적 지도자가 요시다 쇼잉이고 명치유신을 구상하고 명치유신 한 5-6개월 전에 암살을 당한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명치유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본을 부피자 비치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 만행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분을 바뀌었습니다. 명치유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문명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일본은 반문명인지다. 자기가 그게 1800 명치유신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완전한 미개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은 반문명인이다 이렇게 반 정도의 문명국가고 이제 그 18세기 초 이럴 때 이제 우라파에서 문명론이라는 이제 책들이 이제 꽤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언뜻에 일본에 소개를 하면서 번역하고 소개를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중급 이건 하급 사무라이 그리고 이제 참모 훌륭한 참모로서는 이 세처 수상의 사실 참모
참모가 아니고 대처 수상의 정치 6년 선배인 PS 조셉 병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처 전에 수상이 되고 대처가 그 밑에 따라가야 되는데 운명의 장난으로 그분이 구설수가 생겨가지고 이제 PS 수상이 야당의 당수였던 대기수상 대신에 이제 수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구설수 때문에 못하고 대처가 낚아채가지고 근데 PS 조셉은 자기가 수상이 이제 도상 당수가 되고 수상이 될 거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준비를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를 다 한 상태. 아까 오정훈 교수가 이야기한 뭐 연구소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 뭐 인스티튜트 오브 이코노믹 어페어스 IEA라는 아주 띵탱크가 있었고 본인이 이제 보상 안에 센터 포 파리시 스타디스라고 준비를 하고 그 1976년에 영국이 IMF 부재금융을 받는 거죠. 사실은 영국하고 스웨덴은 이 80년대 스웨덴도 이 IMF 부재금융을 2번을 받고요. 우리보다 먼저 영국도 2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다 이제 좌파들의 이제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근데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참 경제학을 다닌 그 영국의 시장 경제라는 말을 못 썼어요. 시장 경제라는 말 자체를 보상 안에서 토론할 때 못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PS 조셉이 캐치를 해가지고 본인이 온 영국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 자기한테 운이 안 와서 그래서 세처리즘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은 PS 조셉병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제너럴 황공을 또 이제 관중 사실은 이 관중이 쓴 관자라는 책이 이거보다 더 두꺼운 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우리나라 번역이 보니까 아담 스미스보다도 2100년 앞섰는데 아담 스미스보다 더 훌륭한 경작이 되었습니다. 경작의 사실은 원조가 아담 스미스가 아니고 이 관중입니다. 관중. 자료 거꾸로에도 뒤에 재정 이야기가 땡기게 나오는데 이 관중이 쓴 그 관자에 나온 그 재정 운용은 아담 스미스의 재정보다도 훨씬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는 칼싸움이 아니고 외교 실력, 경제 실력,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재표를 하는데 거기에 관중이 다 이제 그 아이들을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뭐 조폐공보다 잘하겠습니까? 아마 관세청장이었나? 뭐 그 둘 중에 공직을 했는데요. 이제 이 관중은 뭐 이 재상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 주물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모가 이 전두환 대통령을 도운 관중, 김대희 수석. 자, 그래서 이제 이 21분의 이 파란만장한 그분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몸을 불사르는 열정, 그 파노라마를 읽으면서 때로는 제가 감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링컨을 읽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이 다 나왔죠. 이승만 대통령 읽을 때는 제가 참 족탈불급이 돼가지고 제가 이 서재에 앉아있다가 땅바닥에 꿇어앉으면서 대통령님 참으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명의 역사를 이분들의 삶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그분 얼마나 제가 못한다 하는 것을 일단은 무슨 제가 얼마나 못난이고 뭐 판단도 못하고 학식도 못하고 뭐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분들의 이 훌륭한 삶을 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으로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 긴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21번을 썼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원고를 이제 후배들 몇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키르기스탄에 가 있는 행자한 교수가 선배님, 고등학교 후배인데 선배님의 지도자들이 없잖아요. 나무 이야기 쓰는 건 다 좋은데 선배님이 결론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를出版사에 넘겨주고 올여름 그 더운데 한 달에 걸쳐가지고 맨 마지막 이 책의 맨 마지막 이 챕터가 1, 2, 3, 4, 5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뭐 서론이고 2, 3, 4 1부, 2부, 3부, 4부는 21명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5부가 위대한 지도자를 대망한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을 한 대망인데 그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고 기다릴 대자를 해서 대망을 한다. 이제 제 5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절이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 큰 바위 얼굴 위대한 지도자의 출연을 대한민국의 큰 바위 얼굴 위대한 지도자의 출연을 기대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고 그 사람을 출연을 시켜주느냐. 저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 일단 이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고 제가 이거는 이제 21면의 삶을 읽고 이제 후배는 결론내놓으러 하는데 그럼 이게 공통점이 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것이 보니까 지도자가 탄생하는 데는 가정 부모님과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본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유권자가 지금 옛날 관중이나 뭐 당태동은 연행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우는 선거에 일단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권자가 표를 던져줘야 되는 훌륭한 지도자를 유권자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이승만 두 분의 대통령 이후에 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여기 책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8사람한테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3사람의 지인이 전두환을 빼라는 겁니다. 이야기 조금 앞으로 돌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아, 다 후배들이니까요. 여기 내가 왜 전두환이 왜 위대한지 이거 써놨는데, 그럼 내가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면 되지. 왜 달은 안 보고, 내 손가락을 보고 시키냐?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을 이야기하면, 서양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성경을 가지고 애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님도 그냥 평범한 어머니. 근데 결국 그 밑에 태어난 아들과 딸. 대체 여자는 사실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레이건이니 뭐 워싱턴이니 링컨이니 이런 분들은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의 내를 이렇게 한 거는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애의 정신 상태를 올바르게 키워주고 니는 똑똑하니까 니는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를 그리고 공통적으로 책을 읽혀. 책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링컨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가슴 졸이는 삶인데도 참 자기가 해방을 시킨 그 노예보다도 자기 일상이 비슷합니다. 링컨이 프로 레슬러였습니다. 그 키가 190 정도 80까지 되는데 프로 레슬러 해가지고 밥을 먹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정교육하고 자신하고 이제 유권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교육은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한테 드리는 대한민국의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10가지 충언을 충언 10가지를 1, 2, 3, 4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충언을 읽으면서 자, 어릴 적에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이건 더 설명을 안 해도 되니 어떤 분들이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건 책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이나 하버드가 중요하지 않고 학벌이나 교육보다는 독서가 중요하다. 위대한 지도자들 책을 많이 링컨은 본인이 쓴 모든 연설문은 본인이 한 모든 연설문은 본인이 직접 쓴 어느 누가 참고가 써준 게 한 편도 없습니다. 게대서 연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여간 종이에 글이 써 있는 건 그냥 보이는 다 읽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친어머니도 그렇게 키웠고 이제
12살에 새 어머니가 낳아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친어머니가 시집을 오시면서 책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책을 이렇게 그에 대해 책이 재밌어가지고 링컨은 이 상점에 점원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상점 안에 쓰레기통이 책이 4권이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법학에 관한 책이라. 그래서 집에 보면 무지하게 재밌더래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되기도 독학으로 링컨은 평생에 공교육을 12달밖에 안 받았어요. 12달도 쭉 받은 게 아니고 뭐 국민학교 2학년 때 뭐 몇 개월 다니고 뭐 중학교 1학년 쪽에 몇 개월 다니고 이렇게 해서 공교육을 다 합친 것이 딱 12개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그래서 지금 뭐 서울국대 여기 아까 계셨는데 중요한 공부를 자기 스스로 책을 수를 섞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문이 국정 운영의 요체는 소통이다. 사실은 우리 복고일섬에 따라 제 어릴 때 기억하면은 저는 뭐 이승만 대통령 때 국민학교 우리 정교 할머니하고 연배가 같아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자유당 당신이 그냥 어떤 정책 하려고 그러면은 정부를 한번 쫙 순회를 하고 국회 가서 법이 통과되고 근데 그게 대단한 소통을 한 거라서 생각하거든요. 기자회견 한다고 자주 하는데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소통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레이건이 대단한 소통가였어요. 말도 못하는 소통. 그래서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세 번째로 강조했고 이 위대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소신으로 문자 그대로 국민을 리더했습니다. 자기가 이게 옳고 이게 길이다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을 대처 같으면 핸드백 이거를 치면서 제가 영국에 대처 시절에 영국에 오 교수님, 정 교수는 뭐 공부를 하셨는데 저는 영국에 1년 가 있습니다. 대처가 그 의사당에서 일문일답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제일 제가 대한민국 들이시는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제일 국민 눈높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리더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주문이 안목을 지녀야 된다. 빨리 가겠습니다. 훌륭한 참모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슈보다는 가치와 이념을 강조를 해야 된다. 이게 신념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8번째 주문이 대한민국 우리가 가졌던 위대한 지도자를 존경하고 선양하고 개선하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시궁창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위대한 전 세계가 추앙하는 이 두 지도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지금 지구를 광화문에는 조선조의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주문이 청년 세대의 정치 진입을 제도화. 우리는 자꾸 청년 지도자를 뭐 이준석이 당 대표에서부터 뭐 최고위원 무슨 이 위원을 다 젊은이들 그건데 그거는 그 사람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본인도 그래서 이제 여기 제안을 하는 건 있습니다. 본인이 대학 다닐 때부터 결심을 했는데 정치도 지금으로 해요. 어쩌다 교수하다가 뭐 국회의원 되고 교수하다가 뭐 되고 그래서 본인이 대학교 때 고등학교 정도부터 결심을 해요. 부모가 협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영국 같은 옥스퍼드의 PPE라는 게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영국의 수상이 지금까지 80몇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5분의 4분의 3이 출신입니다. 옥스퍼드의 PP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의원을 하든 수상을 하든 간에 이 코스를 저는 전부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 세대를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그러고 이제 우리 구의원 시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링컨도 일리노이 주의원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하원의원이 되고 그리고 링컨은 이제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든지 이 링컨 자신은 이건 정말로 흑수저승이 흑수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대를 하는 사람 전부 검수였다. 인류대학 나오고 집안 좋은 사람. 토론회 가서 붙으면 링컨을 이긴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텔레비로 중계된 건 아니고 신문이 보도를 하지만은 토론하는 장면을 보고는 링컨을 안 찍어줘서 링컨을 이기는 이 선거의 후보자 대통령 가수도 다른 후보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경련이 있었습니다. 왕을 교육시켜. 그래서 경련을 부활을 해서 지도자의 지력을 키워요. 사실은 뭐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리고 대통령 한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지금 보면 지금 이 대통령실에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 해당되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직이 저는 그렇게 활용해. 그거를 저는 이 옛날 경련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생산성이 높고 그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결론을 10가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어드바이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0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 하나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거는 사실은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이 페카토 모르타냐라는 말도 용서받지 못할 때. 근데 이제 네이버에 치셔가지고 페카토 모르탈레를 하면은 그 내용이 두 가지로 하나는 공직자가 예산을 남기고 두 번째는 기업인들이 이윤을 남기지 기업인이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는 자원을 잘못 활용하는 생산하는 가치 자기가 생산하는 물의 가치 빼기 수입물의 가치하게 손실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투자를 잘못해서 자원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산물의 가치가 자기가 투입한 가치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두 페카토 모르탈레 용서하지 못할 때라는 것은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면 나라가 망하는 강자가 친일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재정 파탄으로 여기까지 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거는 옛날 왕조뿐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은 정부를 맨 처음 주장한 분이 제가 여기 들어있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이분은 대단히 이분이 책이 10세기 초 1800년 초기에 대통령을 하셨는데 그 본인이 가진 장서가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총장을 했던 버지니아 대학하고 미 의회 도서관에 수사해서 그 책을 6,000권을 했으면은 그걸 이제 그 정도 책을 읽었으니까 독립선언서에 드래프트를 만드는 겁니다. 독립선언서는 사실은 토마스 제퍼슨 혼자 써요. 옆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쓴 거 이제 한번 읽어준 거에 불과 실질적인 내용은 토마스 제퍼슨. 그분이 예산도 뭐 줄이고 그 당시 이제 3대 대통령이니까 이제 독립전쟁하면서 채권 발행한 이런 국채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국가 채무도 3분의 1로 줄입니다. 실제 작은 정부를 지향한 최초의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실행을 낸 분이 토마스 제퍼슨.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거는 이 국민이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 나서 대통령들의 점수가 한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가는 거면은 문제는 우리 국민의 점수는 30점 정도밖에 안 되기 이것이 저는 문제라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바뀔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들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노력이 전부 다 없었고 그 많은 보수단체도 없었어요. 생각을 바꾸자고 행동을 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는 일도 안 바꾸고 행동이 바뀌어주기만 지금 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단체도
연구재단 이런 것이 다 합쳐서 정부하고 보수의 빅텐트 친구 합쳐서 그랜드 빅텐트가 쳐져서 이 보수의 자유라는 가치를 국민한테 교육을 시켜야만 그 다음부터 이 나라가 돌아가지. 이걸 안 하고 뭐 이재명이 요거 누구 욕하고 그래 욕하는 거지. 국민들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사실은 저는 하다가 거의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저 나름대로는 참으로 노력을 했는데 손에 쥐는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오정근 교수가 지금 열을 좀 내니까 뭐 저는 이 나머지 책 5권 쓸 테니까 오 교수가 이 자유시장경제연구원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 사고를 생각을 바꾸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복거일 선배님 책이나 제 책이나 이걸 읽어야 될 게 전험이 됩니다. 우선 제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집에 아들, 딸들이 읽어야 돼요. 조금 우리 손통령님 정도 되면 이제 손자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책뿐 아니고 이 젊은 세대로 하여 책을 읽히고 하고 젊은 세대 저는 여러분 중에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뭐 5명이나 모아놨으니까 와서 좀 오늘 같은 것보다 내용을 진짜 내용을 강의를 좀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 뭐 제가 잠 안 자고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꼭 확대를 해서 해야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참 이 언론이 지금도 요새 언론 보면은 이 경 가지고 언론 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참으로 가슴이 아마 제 가슴이 답답할 정도니까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젊은이들과 소통을 해서 젊은이들이 아니 이렇게 되면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고 나서 뭐 네 싫으면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읽어는 봐라. 요렇게 뭐 우리 이 부장님 같으면 뭐 보좌관들 있고 뭐 다른 동료위원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이게 훌륭한 내가 이 적정한 책을 많이 읽히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 이 과정에 사실은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빌딩 한 10개 가지신 분 정도는 한 개 정도만 내놔도 우리 오정근 교수가 참 헤리티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뭐 그것도 제가 한 30년 전에 하다가 저는 시작도 못하고 그냥 오 교수는 그나마도 이제 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이 힘을 합쳐서 진짜 대한민국의 헤리티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이 마츠시다 정경숙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